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딸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완벽한 허위 사실이며 특감반 논란 물타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한 언론이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그룹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의 공채 합격 통지 메일 등을 공개하며 즉각 반박에 나선 겁니다. 또한 특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제기되자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겠다. 대신 문준용 취업 의혹 건도 같이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이어 또 한 번 불거진 문준용 씨 특채 의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 채용 비리 의혹 후폭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 권력과 언론이 결탁된 전형적인 정치적 공작이자 기획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분명한 탄압으로서 정권 차원에서 불법 사찰이 자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 특감반 지금 현재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지고 이걸 물타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치졸한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도 같이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국정조사 요구 전적으로 환영하고 수용한다. 그러면서 해경군 김 씨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면서까지 덮고자 했던 문준용 채용 의혹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묘하게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이 이분의 주장과 닮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문준용 씨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계정이 제 아내 것인지 또 아내 것이라고 혹시 인정되더라도 정말로 아내가 썼는지를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인께서 의견서 자체에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아니 강기정 의원님, 이제 뭐만 나오면 다 문준용 특검이에요. 뭐. 그러니까 웬만하면 문준용입니다. 지금 예. 이재명 전 이승전 지사도 문준용. 그렇고, 예, 김성태 대표도 그렇고 문준용 씨는 지금 작품 활동 잘하고 있어요. 예. 최근에도 광주에서 문화전당에서 작품 활동 잘해서 그의 엄마이자 우리 김성수 여사님이 직접 그 현장도 작품도 보고 온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문준용 씨 놔두고 김성태 원내대표 딸 국정조사 할 일이면 하면 됩니다. 예. 예. 김희정 장관님. 일단 그 이재명 지사님도 이제 문준용 씨 언급을 했고 김성태 의원님도 언급을 했는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문준용 씨 언급을 함으로써 자기 거를 안 하려고 언급을 한 거고요. 예. 김성태 의원님은 내 거 하겠다. 하지만 같이 하자. 그러니까 할 의도를. 그게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진짜로 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요즘 젊은이들 굉장히 이 세계는 민감하잖아요. 입시, 군대, 입사.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김성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KT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연도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다, 해보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공기관이라는 것과 그리고 뭐만 하면 나오듯이 이 정권 최고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진짜 같이 털고 가는 게 지지와 반대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인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는 어제도 바빴습니다. 급이 맞지 않은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이 대응을 더 이상 하지 않았었는데 2시간 만에 김태우 리스트가 다시 또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가지고 나간 본인이 조사했던 그 사건들에 대한 리스트가 공개됐어요. 여기에 또 한국당이 가설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만 하더라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그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위 사실이 적발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의 말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거에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더 이상 이제 급에 맞지 않는 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지금 너무 그러니까 6급
어떻게 보면 수사관의 청와대 전체가 대응하는 모습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많다 보니까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한 2-3시간 후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개를 했는데 그게 바로 김태우 행정관이 지금까지 작성했던 각종 첩보 리스트를 공개한 겁니다. 104건을 공개했는데 그중에 한 11건 정도가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바로 김태우 행정관의 이제 직속 상관이죠. 네. 상관 직접 나와서 일일이 해명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김태우 리스트에 담긴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민간인 사찰은 직권남용이고 조사를 정권 실세에 대한 비리 의혹을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고발인은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행정관 이름은 압니다만 지금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민정수석 비서실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지금 우리 회의결과 그래서 직무유기 부분에는 민정수석 비서실장도 감별할 수 있다고. 김태우 변호사님, 청와대가요,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출구 전략으로 좀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는데, 그렇죠. 이제 한국당까지 뛰어들어서 가세를 했습니다. 한국당도 고발을 했네요. 이게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선이 넓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김태우 씨를 공부상 비밀 요소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거기서 맞받아서 이제 검찰에 조국 민정수석하고 임종석 실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 볼게요. 공무상 비밀 누설만 하면 쉽게 가면 이게 비밀이냐 아니냐만 보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청와대에서 어떻게 취급받는 이걸 보면 되는 건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수사하게 되면 그럼 어디까지 이제 수사를 하게 되냐면 저 김태우 수사관이 저거를 지금 민간인 동향을 조사한 것까지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청와대 윗선에 보고를 했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이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네. 공무상 비밀요소 수사할 땐 그거 수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에 고발한 직권남용 저걸 수사하게 되면 결국 이게 어디까지 보고돼서 어떤 지시를 받았냐 이게 이제 주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저 문제가 좀 파장이 좀 커지는 거고 하나 재밌는 게 저 검찰에서 저 김태우 씨 문제를 수원지검으로 이첩을 했더라고요. 오늘 낮에 속보를 네. 보니까 그 얘기가 이유가 뭐였냐면 피의자 주소지를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방금 전에 한 오후 늦게 자유한국당에서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는데 그 논평의 내용이 뭐냐면 왜 중앙지검에서 안 하고 수원으로 가냐. 네. 이 김태우 씨가 중앙지검 소속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뭐 주소지 따라서 수원지검 간다고 했는데 네. 그러지 말고 중앙에서 그냥 지검에서 하라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본인들은 중앙지검에다가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 관할이 사실 이 종로 세 종로니까 그 관할은 또 중앙지검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공무상 비밀요소는 수원에서 해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직권남용 이거는 중앙에서 합니다. 네. 비슷한 거는 양쪽에서 갈라지잖아요. 네. 그럼 어디 한 군데도 또 모여야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저걸 제가 봤을 때는 중앙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앙지검에서 저 김태우 수사관 거를 수원에 이첩한 것도 글쎄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도 지금 저 자유한국당과 이쪽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수사하냐를 가지고도. 네. 네. 통상적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아하. 이유는요, 기자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출입 기자실이 있는 곳에서는 기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안에 관심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피해보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판이 커졌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의 리스트길래 이렇게 직권남용까지 고발이 나올 정도의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까? 네, 우선 좀 104건이 지금 제목이 발표가 네. 됐는데요. 이것을 종류별로 좀 분류를 해보면 네. 우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관련입니다.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위 첩보를 네. 사례로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관련입니다.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홍준표 전 대표, 전 대선 후보의 측근이 대선 자금 모금을 시도했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 정부 인사 관련해서는 방통위 상임위원 차관급 인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갈등설이 있고요. 네. 이 뒤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